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한미 군사훈련이 확 달라졌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언제든지 남쪽을 향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겁박하는 상황에서 이 한미 군 당국의 훈련 내용이 공개돼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미국 시간으로 16일 오키나와 주둔 제5 항공함포 연락중대, 이걸 앵글리코라 그러는데요. 이 앵글리코의 이 한반도 훈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미 해병대의 이 훈련이 주목을 받는 것은 이번 훈련에 참여한 미군인 이 앵글리코가 평소에는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다가 한반도 유사시에 투입돼 가지고 해병대 상륙 부대에 편성돼서 항공폭격 그리고 함포 사격이 필요한 지점을 적절히 유도해 가지고 입체 화력 지원을 제공하는 해병대의 눈과 귀 역할을 수행하는 요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앵글리코 부대의 활동이 공개된 것은 북핵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2017년 3월 이후에 5년 만입니다. 당시 이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에서는 미군의 최신의 F-35B 스텔스 전투기가 실제 북한 지역 폭격 지점에 대한 위치 정보를 부여받고 가상의 폭격 임무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져서 주목을 끌은 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반도 유사시에 평양 상공에 은밀히 침투하는 F-35B 스텔스기 저종사들이 한반도 지형을 숙지하고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폭격 임무를 수행할 적 표적에 대한 위치 정보 등을 숙달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북한에 주는 경고 메시지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 훈련에 참여한 미군이 주일 미 해병대의 항공함포 연락중대, 그러니까 앵글리코 요원들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미 해병대하고 한국 해병대의 앵글리코는 강원도 태백의 필승 사격장에서 북한 지역 핵심 표적을 가정한 정밀 폭탄 모의 투하 훈련을 했습니다. 역시 북한의 폭격 지점을 가정한 훈련이었죠. 이 앵글리코는 백령도에서도 한 해 한두 차례 정도 이 항공 폭격 유도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이후에는 관련 사실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국방부는 앵글리코와 한국 해병대 등이 지난 15일 강원도 필승 사격장에서 한미연합 전술 항공 통제 훈련을 실시했다 그러면서 훈련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날 훈련에는 F-5, FA-50, 또 F-15K 같은 전투기 그리고 C-130 수송기도 참여를 했습니다. 앵글리코 요원들은 전투기 등의 폭격할 지점에 대한 위치 정보를 알려주고 폭격을 유도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항공 폭격과 함포 사격에 필요한 지점을 적절히 유도해서 입체 화력 지원을 제공하는 미군의 눈 역할을 톡톡히 한 셈입니다. 이는 결국 미군이 단순 무력 시위를 넘어서 정밀 타격과 공수작전 등을 감안한 실질적인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 한미 해병대 훈련이 주목을 받은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미군의 핵 항모인 로널드 레이건, 그러니까 CVN-76이 이번 주 동해에 진입해 가지고 우리 해군하고 합동 군사훈련을 펼치는 시점하고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은 단순히 이 한반도에 들렀다 떠나는 무력 시위를 넘어서 특정 목표를 겨냥해 가지고 전단에 소속된 함정과 F-35B 같은 함재기를 동원한 실전에 가까운 군사작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해군 항모 가운데 우리 해군과 우리 작전구역에서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지난 2017년 11월 북한의 6차 핵실험 후에 세 척이 동시에 동해를 찾은 후 처음입니다. 특히 지난 주말 재가동된 한미 외교 국방차관급 협의체죠. EDSCG에서 양측이 미 전략자산 전개 운용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후에 첫 전개라는 데서도 주목됩니다. 한미는 EDSCG 후에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대북 억제와 대응 그리고 영내 안보 증진을 위해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영내 전개 그리고 운용이 지속되도록 한국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다 그러면서 곧 있을 로널드 레이건 항모 간습단의 영내 전개가 이런 공약을 명확히 보여준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레이건함 항모 강습단에는 레이건함을 비롯해 가지고 타이콘데로가급 유도 미사일 순양함인 챈슬러스빌, 그리고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인 베리, 벤폴드 등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2003년 취역한 이 로널드 레이건함은 슈퍼호넷 전투기, 또 공중조기 경보기를 비롯해 가지고 각종 항공기 80여 대를 탑재하고 다녀서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립니다. 그런데 이번 레이건 항모단의 전개 때 실시될 이 한미 양국군의 이 합동훈련이 앞으로의 미 전력 자산 전개와 연합훈련의 강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앞으로의 한미 군 당국의 대북 대응이 확실히 달라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김정은의 대남 핵무기 사용 협박까지 있었던 터이기 때문에 유사시 한미 양국이 북한의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군사훈련들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읍니다. 실제로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에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양국 간 협의가 개시된 뒤에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협의는 이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 정보 공유, 공동기획, 유기협의, 그리고 연합연습, 전략자산 전개 같은 것들 총 이렇게 6개 범주로 나눠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확장 억제 정책의 기획부터 운영에 이르는 주요 분야 전반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이는 나토 회원국들이 운영하는 핵기획그룹, 이걸 NPG라고 그러는데 이 NPG를 벤치마킹한 아이디어인데요. 이 핵기획그룹은 미국과 유럽 나토 회원국 국방장관들이 핵무기 정책 구상을 하고 배치하고 운영 등을 협의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정례화에 대한 협의도 한미 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의 국방예산, 훈련 일정 조정 등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최종 합의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만은 사안의 급박성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배치 정례화와 별도로 한미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같은 이런 도발이 있을 때 그에 상응하는 규모와 강도로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방안도 시나리오별로 마련해서 준비 중입니다. 이 한미 국방 외교 당국의 차관급 인사들은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4년 8개월 만에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협의 EDSCG를 열었고요. 확장 억제 이행력 강화 방안도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한미는 고위급 EDSCG의 정례화하고 또 북핵 공격에 대한 압도적, 결정적 대응 등의 원칙에 협의를 했고요. 공동성명으로도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이 한미 당국이 이렇게 북한에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훈련의 강도를 높이고 또한 무력 시성 훈련까지 감행하는 이유는 김정은이 직접 나서가지고 한국이나 일본이 미국과 함께 북한의 위협을 가하면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원칙으로 명문화했다 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를 위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우선 그저 보여주기식 무력 시위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핵무력 투사 가능성을 높인 만큼 한국도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강화해서 한미동맹의 의지와 능력을 보다 명료하게 밝힌다는 차원에서 이 앞으로의 한미 군사훈련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김정은은 지금 한미동맹의 의지와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1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그러니까 EDSCG에서 양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또 핵무기 보유 법제화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술핵 같은 북한의 어떤 공격에 대해서도 압도적으로 또 결정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한미동맹은 어떤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16일 5년 만에 재가동된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 성과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에 보다 강화되고 최신화된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했다라고 자신 있게 밝힌 겁니다. 한마디로 북핵에 압도적으로 대응해서 김정은이 다른 생각을 가질 여유조차 주지 않겠다 하는 것이 이 한미 양국의 구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서도 이전까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대응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산연구원이 지난 5일 발표한 북한 7차 핵실험 시 대응책 보고서에서는 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에 한미는 어느 한 분야의 압박에 주력하기보다는 포괄적이고
통합된 압박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중견 금융기관들에 대한 제재는 물론이고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이 실제로 강화됐다는 걸 보여주는 전술 무기의 한반도 전개 등이 포괄적으로 시행돼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아울러 아산연구소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핵무기를 비롯한 가용 가능한 모든 자산의 전개 가능성을 천명했기 때문에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이 실제로 강화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B-52 폭격기라든지 B-61 전술핵 폭탄 장착이 가능한 미국의 F-16 및 F-35 전투기의 한반도 전개를 추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아산연구소의 보고서는 이와 함께 더 나아가서 미국의 최신형 핵투발 폭격기라고 할 수 있는 B2 스텔스 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할 경우에 북한에 대한 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그러면서 이뿐만 아니라 B2의 전개는 미국이 확장 억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중국 및 러시아하고의 긴장도 감소한다는 의지를 표현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